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고려시대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좀 뒷부분으로 넘어와서 고려의 사회와 경제 부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사회 경제 부분 토지제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문제로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가와 나에 해당하는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죠.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문종 30년 양반 전식과를 다시 개정하였다. 다시 개정하였다. 자, 전식과라고 하는 게 고려시대 굉장히 특징적인 토지 제도인데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를 시정전식과라고 했었어요. 시정전식과가 있고 한 번 개정을 해가지고 두 번째인 개정전식과인데 얘를 한 번 더 고친 거를 경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고친 거를 다시 했다고 하니까 지금 나오는 거는 경정전식과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요. 가는 경정전식과입니다. 네, 시정전식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시행착오로 아직 크게 겪지 않은 상태. 근데 기준이 좀 모호하죠. 이거를 줄 때, 이 수조권이라고 하는 거를 줄 때, 이 공복만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인품이라는 대단히 모호한 뭐 그런 게 들어갔어요. 가문이라든지 그런 걸 봤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게 정량화가 되는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고 전직 관리도 주고 현직 관리도 줍니다. 전현직 다 줘요. 한번 개정을 해요. 이거 주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그래서 인품을 빼고 한번 개정을 한 거가 요 개정 전식과인데 여전히 전직도 줘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수조권을 부여할 땅이 부족해지겠죠. 그 문제가 반복되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요때 개정을 했을 때에는 드디어 현직한테만 줍니다. 현직한테만 주고 자기가 맡은 그 롤에 맞춰가지고만 주고 추상적인 기준이 다 없어져요.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거죠. 지금 가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으로 개정된 버전의 경정전식과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공양왕 3년에 굉장히 후반이죠. 고려 굉장히 후반인데 도평의사사에서 글을 올려서 과전의 지급에 관한 법 제정을 건의하니 왕이 그러라고 했다. 과전법이 나오네요. 과전법. 자, 과전법. 그러면 여기 각자 해당하는 거에 대한 걸로 맞는 거 한번 골라볼게요. 1번. 조준 등의 건의로 제정이 된 거는 이 경정전식과가 아니라 과전법이죠. 이거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자기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좀 채우고 이 토지제도 굉장히 문란했었던 토지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요거를 먼저 했던 게 있죠. 요거는 나랑 연결돼야 되니까 1번 아니고요. 또 가에 대한 설명인데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주는 건 경정이 아니고 그 앞에 있었던 시정, 가장 먼저 시작했었던 시정전식과 얘기네요. 틀렸죠? 자, 3번 나를 보겠습니다. 개국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한 거하고 과전법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시대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역분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국가를 연 공신에게 주는 거니까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할 때 기여한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역분전 지급은 아직 전식과라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었지 않았을 때 직전에 맨 초창기에 준 거니까 아예 전식과 제도에도 해당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 또 4번 볼게요. 지급 대상의 토지를 과전법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이게 과전법에 대한 딱 맞는 설명 들어가 있는 거 하나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로 한정을 했었죠. 5번 가, 나에 둘 다 해당하는 건데 수조권 이외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경정전식과 과전법 둘 다 이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줬었던 거는 신라시대에 뭐 노급이라든지 아니면 시급이라든지 요런 거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이쪽에 해당하는 데에는 노동력 징발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1번에 4번으로 찾으시고 자, 2번 넘어가서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황비창천 거울은 여기 국가에서 사용했었던 것으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돛을 펴고 나아가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거울에 묘사된 배를 토대로 오른쪽 사진과 같이 당시 무역선의 모습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요 국가의 사람들은 송나라나 일본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들하고도 교역을 했다. 송나라가 있었을 때 중국에 우리는 무슨 시대였느냐?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고려. 자, 고려시대입니다. 여기에 경제 상황으로 적절한 거. 자,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일본이랑 무역을 하는 거 조선이죠. 조선시대고.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전문 광산 경영인이 나오는 거. 이것도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 후기죠. 이거. 당항성, 영암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는 거 통일신라 국제무역항 얘기고요. 거란도 영주도를 통해서 주변 국가 교역하는 거는 발해 얘기입니다. 발해. 자,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통보라고 하는 화폐를 발행했다. 요게 고려시대 얘기죠. 그래서 5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넘어가서 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국가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무릇 장마, 가뭄, 병충해, 서리 피해로 작황이 부실한 경작지를 촌전이 수령에게 보고하면 수령이 직접 검사해서 호부에 신고하고 호부에서는 다시 3사에 보낸다. 3사에서는 넘겨받은 문서를 조사한 다음에 그 지역 안찰사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서 또 자세하게 조사를 하게 한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피해를 입었다면 조세를 감면해준다. 자, 여기 호부라고 하는 게 나오고 안찰사라는 걸 보니까 이 고려시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이제 육부 관청이 유지가 되고 있었고 이부, 형부, 호부 이런 식으로 육부가 있었고요. 안찰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죠. 이거 두 개에서 고려시대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자, 고려시대 거 경제 모습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을 하죠.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고추,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가 되었다. 요거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에 후반으로 넘어가야 되고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가 되었던 거는 이거 신라시대 얘기고요. 신라.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활동하는 거 조선 후기. 삼남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보급되는 거 이것도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되죠. 나머지가 조선시대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일단 1번 고려시대 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1번으로 답을 찾아주시고 자, 4번 내려와서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이달의 책 1123년 송나라 사절의 한 사람으로 이 국가에 왔었던 서긍이 지은 책이다. 이 책은 서긍이 예성강을 통해 자, 예성항을 통해서 개경으로 들어와서 한 달 남짓 머물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기행문처럼 적은 거다. 실제로는 글만 남아있고 그림은 없다고 하는데 유명한 책이고 개경, 예성항, 송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고려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긍이 여기에서 고려에 대한 여러 가지의 굉장히 극찬을 많이 남겨놨어요. 자, 고려의 경제 상황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솔빈부의 말이 특산품으로 유명했던 건 발해죠. 요거는 발해.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하는 거 조선시대 얘기고요. 조선 후반이죠.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상점이 운영됐다. 관에서 운영하는 거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의 특징입니다. 3번. 집집마다 부경이라고 하는 약간 땅에서 떨어져 있는, 봉 떠 있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죠. 이건 고구려.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나타났다. 이것은 조선시대. 조선시대. 자, 고려 걸로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이번에 맞지 않는 거 고를게요. 문종 3년 5월에 양반 공음전시법을 정하였다. 자, 공음전시법. 전시과인 것 같기도 한데 공음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머릿속에 공음전이라고 하는 게 떠올라야 되고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뭐 분량 같은 거는 쭉쭉쭉 읽어보고 자, 이를 모두 자손에게 전해서 주게 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세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려줄 수가 있는 공음전이라는 거 하는 거. 자, 공음전을 받은 자의 자손이 사직을 위태롭게 하거나 뭐 모반에 뭐 대역에 연좌되거나 여러 공제나 사범을 명해서 제명된 거 이렇게 정말 특수한 케이스 이외에는 그 아들에게 죄가 있더라도 그 손자에게 죄가 없다면 공음전을 전부 뺏지는 않는다. 굉장한 혜택이죠. 공음전. 그러니까 나의 조상의 공덕으로 인해서 후손이 복을 받는 개념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음전. 이런 기득권층의 대단한 기반이 됐겠죠. 물려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자, 공음전 제도가 이렇게 나와서 운영이 되는 요 시기는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시대. 자, 고려 시대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이거 화폐인데 은 덩어리인데 약간 이렇게 땅콩 같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은괴입니다. 은괴. 은 자체를 가지고 돈으로 쓴 게 있는데 요거 고려시대 대표적인 화폐 중에 하나고요.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매우 번성했죠.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상점이 크게 운영이 됩니다. 자,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면서 혹시 얘네가 이상한 거 안 하나 이렇게 하는 거 있었고요. 설점 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는 건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조선에서도 상당히 후반입니다. 뭐 왕으로 치자면 효종 때쯤에 조선시대 후반에 있었던 거고 얘만 조선시대 거가 들어가 있으니까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5번에 5번.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전개된 시기에 사회 모습으로 맞는 거. 망이 등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가야사를 습격함. 망이 등이 홍경원에 불을 지르고 승려 10명을 죽임. 망이가 사람을 보내 항복을 청함. 망이 망소이 등을 체포해서 청주 감옥에 가둠. 망이 망소이의 난입니다. 망이 망소이의 난. 이거 언제 일어났느냐? 고려시대에서 무신집권기에 일어납니다. 공주 지역에서 공주의 명학소라는 데에서 망이 망소이의 난이 일어났었죠. 자, 고려 무신 집권기입니다. 고려시대예요. 자, 맞는 거 고를게요. 서울들이 이거 첩의 자식들이죠. 첩의 자식들이 통청운동을 전개하였다. 요게 나오려면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조선시대 후기로 좀 넘어와야 되죠. 이거 아니고요.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밑에 아랫사람들의 어떤 난 같은 건데 사벌주라는 지명 이름에서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은 통인신라 시대고요. 신라 하대 얘기입니다. 적장자 위주의 상속제도가 확립이 되었다. 아주 성리학적인 제도가 확립되었다는 건데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후반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확립이 되죠. 조선시대 거.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이거는 동예라는 국가가 있었죠. 동예께 생뚱맞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특수행정구역인 소의 주민들이 차별을 받았다. 향, 소, 부곡이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존재했던 거 고려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5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올라가서 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칠제를 설치하였다. 칠제. 주역을 공부하는 곳은 이택제, 상서는 대빙제, 모시는 경덕제. 뭐라고 이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칠제를 설치를 했다. 칠제를 왜 설치하느냐?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칠제라고 하는 거를 보강 설치했었죠. 언제? 고려시대에서 예종이 하는 거예요. 예종이 관학을 진흥시키려고 장학제도 같은 것도 신설하고 칠제 같은 것도 설치를 했었던 거죠. 근데 밑에 보니까 무학이 점차 번성해서 장차 문학하는 사람들과 각을 세워 불화하게 되면 매우 편치 못하게 될 것이니까 블라블라 해서 무학으로 무사를 선발하는 일과 무학제의 호칭은 없애버리겠다. 무학제가 없어지는데 요 왕이 이제 인종이거든요. 인종 때 무신을 천대하는 경향성 같은 게 생기면서 아예 여기에 관련된 게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여기가 고려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사료고요. 자, 고려시대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거. 서울이 통청운동을 전개하는 거 조선시대라 그랬어요. 이거 조선. 사창 절목에 따라서 사창제가 시행되었다. 이거는 조선시대에도 끝부분에 근대 시기에 하는 거고요. 근대 시기. 왕조 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록이 유포되었다.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후반. 병자에게 약을 지급하는 해민국이 설치되었다. 요거 고려 거네요. 4번만 고려네요. 국산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향약 집성방이 가능되었다. 얘도 조선 거네요. 그래서 고려시대 거 4번 골라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8번. 가시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구제도감. 이 도감이라는 이름에서 머릿속에 또 고려가 지나가야 되기는 해요. 땡땡 시대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설치한 임시기구로서 전염병 퇴치, 병자 치료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백성을 구호했다. 자, 왕이 명하기를 도성 내의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구제도감을 설치해서 이들을 치료하고 시신과 유골은 거두어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매장하라. 전염병을 케어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려시대 운영했었던 구제도감에 대한 얘기네요.
이거 보고서 고려인 거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고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나서 여기서 고려시대 거 골라주시면 돼요. 자, 기억.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 황, 찰, 요를 간행을 했다. 아니죠. 이거는 조선시대에 일단 시기적으로 조선시대고요. 조선의 명종 때예요. 기억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억이 들어가는 거 지움, 지움. 자, 니은. 개경에 국립의료기관인 동서대비원을 설치한 건 고려 거 맞네요. 니은은 맞음. 자, 니은이 없는 5번 지움. 자, 디귿. 호주에서 정한 사창 절목에 따라서 사창제를 실시하는 거. 이거 흥선대원군이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후반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디귿은 아니네요. 자, 그럼 디귿 들어가 있는 거 제거. 리을.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휼하는 제위보를 운영을 했다. 요거 고려시대 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고려시대 거 4번으로 찾겠습니다. 웬만하면 사료 어딘가에 반드시 찾을 수 있는 힌트를 배치를 하는 편이니까 보시면서 이렇게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도 그으시면서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하시고 나서 따로 골라야 돼요. 왜냐면 이런 문제는 사료를 해석하는 게 1번이고 고르는 게 2번으로 나오니까 두 가지를 보면서 해야 돼서 막상 머릿속으로만 풀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를 충분히 하시고 하나씩 아닌 거를 일찌감치 소거를 해 가시면서 푸시면 헷갈리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